자, 잇따른 말 실수로 곤욕을 치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입 조심, 말 조심하면 될 것을 기자들 안 만나는 걸로 피해간다는 발상, 비판을 받지 않을까요? 자, 최근에 잇따른 설화 있었죠. 외국인 노동자한테 똑같은 임금 주는 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이거 너무 차별적인 발언 아니냐 이런 논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자기 아들 사례를 들면서 거짓말한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해명을 하면서 높인 것도 아니고 낮춘 것이 왜 거짓말이냐 또 이렇게 해명을 해서 뭔가 좀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받았지요. 그랬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뒷내용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변인한테 물어보시라라고 오늘은 사양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변인 왈 기자들을 너무 쉽게 기자들이 너무 대표를 쉽게 만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앞으로 백브리핑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발언도 문제가 됐던 게 백브리핑 관련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기자들 불평합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백브리핑 근데 이제 직접 만나는 게 너무 쉽게 만나니까 너무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백프를 그냥 아무 데서나 우리들은 여러분 서 계시면은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맞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회의가 있더라고요. 뭐 소통을 자주 한다는 것, 또 여러분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만 대표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여당은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그게 이제 대표한테 많은 부담도 가는 거고 오프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인용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관리가 힘듭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백불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오늘 저희가 당회의가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님 말씀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얘기할게요. 지금 그 정치 상황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안 하시네요. 그래요. 예. 오늘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제언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쉽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국민을 만날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표정도 안정화돼 있고. 그러면 문제는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우파 정당으로서 된 대안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인 출신이니까 차전 교수. 예. 대표가 기자를 쉽게 만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저는 좀 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구더기무소 장은 어떻게 하는 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가요? 결국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지금 설득의 능력 그리고 공감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줘야만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박차겠다는 이야기라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은 지금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의 문제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측면도 있고 물론 좀 정치 초년생이고 또 정치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를 쿨하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일종의 개변에 가까운 변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아들의 그 스펙과 관련된 부분 점수를 높이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점수를 낮추는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하고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자신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학벌과 스펙이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인성과 사회적 기여, 봉사 이런 부분들이 더 높게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사회를 지금 추구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용하는 대목이 틀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특히 야당의 대표가 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왜곡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경우 이 정당의 대표에게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 그 한교안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상당히 희망 고문을 당했던 거고요. 상당히 나름대로는 일종의 기만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쿨하게 사과하는 모습. 이것이 오히려 더 지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여당 대표도 기자들 잘 안 만나지 않느냐, 우리도 참고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격의 없이 기자들 좀 자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좀 오해 살 발언도 있었다. 여당 대표는 아예 안 만나지만 우리는 열심히 만나지 않느냐. 발언도 자주 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게 바로 대변인의 역할이죠. 대변인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되게 기자들의 감성을 건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옳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공무원으로 쭉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한 지 5개월 됐는데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아직 되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자 탓하는 정치인 보고 잘된 정치인 없습니다. 앵커께서도 많은 정치인들을 봐오셨잖아요. 기자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보수적 패널로 나오셨는데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을 순서대로 지적을 하시네. 서정욱 변호사가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저는요. 예. 어떤 이게 정치인이든 말을 하면요. 그분의 이 본뜻이 뭘까? 이분이 이게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이거 본뜻을 이게 생각해야지. 예. 자꾸 이게 지역적인 표현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이 관행이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항상 이 예. 견지망월. 예. 항상 달을 봐야지 이게 손가락만 보고 왈왈부하면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외국인 최저임금 보세요. 이거는 황 대표가 말하던 본뜻은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하고 생산성의 문제인데 최저임금 10곳 중에 9곳 90%가 월 40만 원에 외국인한테 이게 숙식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생산성은 87.5로 근데 월급은 97.3%예요. 따라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 최저임금 이게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자. 이게 본뜻 아닙니까? 이거가 논쟁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세금을 내니 뭐 기행겸 지역적인 가지고 자꾸 이게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들 인용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게 너무 요즘 이게 젊은이들 스펙 위주로 자꾸 쌓는 게 문제가 있으니 스펙보다 이게 다양한 활동하자. 이 취지를 그냥 좋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자꾸 말꼬리 잡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데 김영주 의원, 양문석 이사장 두 분 다 웃고 계시는데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기어트는 얘기는 사실은 날 글자로 얘기하면 교언영색이죠. 크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교안 대표가 트럼프 흉내내다가 지금 뒷목덜미 잡힌 같은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견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끝장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너무 잘 얘기해서 관리가 힘듭니다. 본인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제는 대변인이 관리하기 힘든 대표가 돼버린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쓴 건 그럴 때가 됐다는 게 4개월 전에는 즐거웠어요. 어디 가도 환영받았어요. 백팩 메고 뭐 투쟁도 하고 뭐 민생 투어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현실과 막다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적답할 때가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민경욱 대변인이 뭐라 합니까? 이해찬 대표 백브리핑 안 합니다. 그러나 이해찬은 뭡니까? 안 하기로 소문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기자들하고 안 만나주기로 유명한. 그러면 그 전까지,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불통이다, 뭐 여당 불통이다. 그럼 자기 소통 잘한다고 얘기했으면 끝까지 소통해야죠. 자기 캐릭터로 가져가야 돼. 근데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소통하다 보니까 대변인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대표가 돼 있다는 거죠. 공부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어떤 부분 지적하시렵니까? 대변인이 감당이 안 돼요. 대변인이 사고를 더 많이 치는데요. 지금 오늘도 뭐 그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그 당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대변인에게 물어봐라 하는데 대변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그리고 대변인이 계속해서 사고 치고 막말해서 그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대변인한테 그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변인이 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꾸 시험 문제 틀리니까 실력을 쌓아서 시험을 잘 치키라고 생각 안 하고 시험 안 칠란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웃자라고. 자, 시험 문제 자주 틀리면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칠 생각을 하는 게 누구든지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아니에요? 문제 자주 틀리니까 나 시험 웬만하면 안 볼래.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시험 문제가 어렵냐? 오전에 기자들이 물어볼 질문 내용은 거의 유사해요. 한 서너 개의 예상 문제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안지 정리를 하면 A4 용지 한 장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후 되면 오후에 또 기자들이 물어볼 예상 문제가 거의 유사해요. 한 서너 문제만 준비하면 돼요. 자, 대변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포트를 하거나 비서실에서 서포트해서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이러한 그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그리고 문제 어렵다고 시험 안 볼 거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제1야당의 대표와 대변인이 할 이야기입니까? 예, 정태근 의원. 제가 조금 생산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좀 제언을 드리면은요. 당연히 지도자는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명박 그 대통령을 서울시장으로 모실 때 이명박 대통령 말실수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터뷰만 하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가 됐던 청중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됐던 굉장히 많은 토론과 준비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황교안 대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경욱 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에서 정말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중 앞에 쓰겠다.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말 실수하면 떠오르는 대통령도 좀 몇 분 있지요.